여러분, 최근 무려 7시간 동안이나 생중계된 부정선거 끝장 토론 보셨나요? 이준석 의원과 전한길 대표 측이 맞붙은 이 토론은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습니다. 한쪽은 선거판 전체가 조작된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각종 증거를 쏟아냈고, 이준석 의원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음모론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죠.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전문적이다 보니 다 보기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음모론자들이 뭘 근거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지,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이를 어떻게 박살냈는지, 그 치열한 공방전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선관위의 기형적인 구조에 분노하고 제도를 뜯어고쳐야 하는지 명쾌한 결론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부정선거 측이 가장 먼저 내민 무기는 바로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 증거들입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초록색과 흰색이 겹쳐 인쇄된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와 도장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그리고 접힌 자국 하나 없이 신권 지폐처럼 빳빳한 투표지들이 그 주인공이죠. 이들은 누군가 선거가 끝난 뒤 외부에서 위조된 표를 뭉텅이로 투입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표가 나올 수 있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반박은 아주 논리적이었습니다. 핵심은 범죄자의 동기를 찌른 겁니다. 만약 거대한 카르텔이 국가 시스템을 속일 만큼 치밀하게 부정선거를 기획했다면 왜 하필 육안으로도 확 티가 나는 불량 투표지들을 굳이 집어넣어서 스스로 꼬리를 밟히겠냐는 거죠. 수천만 장의 표를 찍어내다 보면 당연히 발생하는 프린터 기기의 인쇄 오류, 즉 단순 사고를 거대한 조작의 증거로 둔갑시켰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방은 통계와 기록이었습니다. 부정선거 측은 당일 투표에 비해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 그리고 특정 해외 지역 등에서 민주당의 몰표가 쏟아진 것이 인위적인 세팅값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배송 기록을 보면 포항에서 대전까지 1시간 반 만에 배송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록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을 들었죠.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통계 차이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직장인과 청년층이 많이 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많이 하는 은퇴자와 노년층은 애초에 유권자층이 다르고, 무엇보다 당시 보수 진영 유튜버들이 사전투표하면 조작당한다며 사전투표 보이콧 운동을 했기 때문에 보수표가 안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우체국 배송 시간의 오류 역시 투표시 실물이 순간이동을 한 게 아니라 단순히 바코드를 찍고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기록 오류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장 강하게 비판한 지점은 바로 음모론의 확장성이었습니다. 부정선거 측의 시나리오가 성립하려면 투표소에서 조작이 일어나야 하고 기계가 조작되어야 하고 이걸 감시하는 각 당의 참관인들이 다 매수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체국 직원들도 한통속이어야 하고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사들, 수사를 안 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까지 싹 다 부정선거 카르텔이어야 합니다. 논리적 구멍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공범을 늘려가라 보니 결국엔 모든 국가기관이 중국의 지령을 받는 카르텔이라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부정선거 주장은 정말 소설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토론에서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맹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록 거대한 사기극은 아닐지라도 저들이 지적한 시스템의 허점 자체는 실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표 과정을 볼까요? 투표지 분류기가 표를 100장 단위로 빠르게 나눈 뒤 사람이 눈으로 다시 확인하는 수검표를 거칩니다. 그런데 밤샘 개표에 지친 사람들이 기계가 묶어준 100장의 표를 정말 한 장 한 장 깐깐하게 다시 셀까요? 인간은 기계를 맹신합니다. 기계가 알아서 잘 분류했겠지 하며 후루룩 넘겨보고 도장을 찍기 일쑤죠. 실제로 다른 후보의 표가 섞여 들어가는 기계의 오류 영상이 있음에도 이를 인간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구조적 태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단순 기계 오류와 실수라고 쳐보죠. 문제는 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데 있습니다. 선관위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일명 아빠 찬스 사태 기억나시나요?
투령성이 생명인 헌법기관이 자기 가족들을 몰래 꽂아넣고 심지어 감사원의 직무감찰조차 우리는 독립기관이다 라며 거부했습니다. 이런 썩은 조직이 우리가 한 선거는 완벽하니 믿으라 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구조적인 모순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현직 대법관을 겸직합니다. 지역선관위원장도 부장판사들이 맡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누군가 선거 결과에 불복해 선거 무효 소송을 내면 소송을 당하는 피고가 선관위원장, 즉 현직 대법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판결은 까마득한 후배 판사들이 내려야 하죠. 물론 사법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모든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고요.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특유의 엄격한 기수 문화와 퇴직 후에도 끈끈하게 이어지는 전관 예우 같은 관행을 수도 없이 목격해왔습니다. 피고석에 사법부 최고위직 선배가 앉아 있는데 후배 판사가 과연 단 1%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껏 판결할 수 있을까요? 국민 눈높이에서는 원칙이 어찌됐든 결국 팔은 안으로 굽고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견제받아야 할 기관이 사법부의 방패 뒤에 숨어버린 기형적인 구조인 겁니다. 그럼 선진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국가중앙선관위 같은 거대한 무소불위의 조직이 없습니다. 각 주와 카운티 단위로 지방정부가 철저히 분권화해 선거를 관리하고 책임집니다. 유럽 역시 행정부가 실무를 맡되 의회와 감사원의 철저한 외부 통제와 감사를 받죠. 대한민국 선관위처럼 견제받지 않는 제4의 권력으로 군림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토론을 다 보고 난 뒤에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전투표에 개인 도장을 찍어주고 100% 수개표로 바꾼다고 해서 저 음모론자들이 결과를 승복할까? 아마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표를 빼돌렸다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까? 네, 어쩌면 그들은 평생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거 제도를 고치고 선관위를 개혁하는 이유는 극소수의 음모론자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몰래 채용하고 12345 같은 허술한 비밀번호를 쓰면서 감사원 감사조차 거부하는 이 오만한 권력에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피로감과 불신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반이 선거 시스템을 찜찜해한다면 불합리한 부분을 뜯어 고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된 도장 대신 원칙대로 진짜 개인 도장을 찍게 하고 기계 맹신을 막기 위해 수검표 절차를 대폭 강화하며 무엇보다 대법관의 방패 뒤에 숨은 선관위를 외부에서 철저히 감사할 수 있게 법을 고쳐야 합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완벽해지기 위해 투명하게 고쳐나가는 것. 그것이 그 어떤 끝장 토론보다 더 확실하게 음모론을 잠재우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7시간의 토론과 선거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합리적인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